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안검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하안검, 하안검 얘기입니다. 하안검 성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작용,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오늘은 그 뒤집어진다. 안검이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돌아서 뒤집어진다. 안검 외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검은 눈꺼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눈꺼풀. 그러니까 이 위에 짝이 있고 아래 짝이 있어요. 위에 짝 상안검은 요 눈썹뼈에 이렇게 철봉하듯이 매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눈썹뼈가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있고 거기에 조직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하안검은 위쪽에 뼈가 없죠. 위쪽에 뼈가 없고 아래쪽으로만 있단 말이죠. 아래쪽은 뭐 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양쪽 마치 여기 지금 제가 요거 유튜브에서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그냥 펜스를 단단하게 안 치고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양쪽 끝만 잡아서 만드는 그런 펜스 있잖아요. 그런 펜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격이 양쪽에만 있고 그래서 하안검은 뼈에 양쪽 부분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아래쪽에도 붙어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지지는 양쪽 뼈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상안검에 비해서 하안검은 아래쪽 눈꺼풀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린 아랑드롱 젊은 시절이에요. 이분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죠. 이 하안검은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밀려오는 압력을 늘 받게 되죠. 마치 댐처럼 물이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댐처럼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가 아니라 피부같이 느슨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볼록한 면이 특히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더 볼록해지죠. 이렇게 젊은 사람에서도 이렇게 볼록한 게 흔히 있고 또 이 볼록한 지방층, 밀고 있는 이 지방층과 그 주변의 골격 사이의 경계가 뚜렷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도 하죠. 이런 모양이 중년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지죠. 중년이 넘어서 노화가 진행되면은 피부의 여유분까지 많아지고 여기에 주름도 많아지고 또 내부로부터 바깥쪽으로 밀리는 압력은 그대로지만 지키고 있는 그 구조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아까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룩하게 바깥쪽이 드러나서 지방층과 지방이 없는 층 사이의 경계가 훨씬 더 뚜렷해지고 그게 이제 눈물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젊었을 때 전혀 그런 현상이 없다가도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심해져서 훨씬 더 이렇게 주변보다 불룩해지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골격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불룩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이 있고 그 바깥을 피부와 근육 같은 하안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불룩해지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마치 빨랫줄에 무거운 빨래를 걸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내려가서 눈이 처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눈밑이 처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눈밑이 처지는 게 아니라 눈밑이 불룩해지고 주변보다도 더 앞쪽으로 돌출이 되니까 주변의 경계가 더 뚜렷해지고 피부의 여유분이 많아지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시행하는 시술이 바로 눈 밑에 지방은 펴주고 피부는 위쪽으로 올려서 지방은 아래쪽으로 펴주고 피부는 위쪽으로 당겨서 서로 오버랩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안검 성형입니다. 근데 이제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수술인데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부작용, 이렇게 눈꺼풀이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안검 외반 제일 많이 걱정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안검 외반입니다. 화면의 사진처럼 눈이 뒤집힌 상태, 즉 안검 외반은 환자랑 의사한테 모두 제한과도 같습니다. 하안검 수술에 관심 있는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눈이 뒤집히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의 실패 사례들을 접한 환자들에게 이 공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검 외반이 무서운 점이 이렇게 붉은 결막이 노출되어서 인상이 망가지는 심리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눈시림이나 눈물, 그리고 각막염이나 각막궤양 같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까지 같이 발생하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먼저 아래 눈꺼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눈꺼풀은 단순히 피부 한 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층판, 이 피부와 알륜근, 그리고 중층판, 이 경막과 안화 지방, 그리고 후층판, 이 안검판과 이 결막, 이렇게 겹쳐진 정교한 구조입니다. 하안검 수술의 부작용은 요 세 가지 층의 어떤 장력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꼭 피부가 있는 전층판의 장력이 세져서 세지는 이유 말고도 이 세 층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검 외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원인을 보시면 주요 메이저한 원인으로 일단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늘어진 피부를 우리가 다 없애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과하게 절제를 하면 이게 리프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검판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이런 외반의 결과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이유고요. 가장 흔한 이유인데 가장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부 부족으로 생긴 외반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생한 외반은 부족한 피부를 채워주기 위해 피부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 피부를 받쳐주는 중안면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눈이 장력을 더 견딜 수 있게 눈을 리모델링하는 외양각 고정 등을 병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수술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그나마도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수술 시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보수적이고 정교한 교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내부 흉살, 즉 반흔 구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중간이랑 후층판에 과도한 흉터 조직이 생기면 흉터 조직은 수축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축의 방향은 전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눈꺼풀을 아래쪽, 안쪽으로 당기는 벡터로도 흉터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심해지면 안검 외반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이런 흉터 조직이 왜 생기느냐? 거의 90%는 여기에 피가 고이는 혈종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면 우리가 이 부위의 피를 치우는 과정에서 흉터 세포를 조금 더 과하게 만들어서 상처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요. 이런 단단한 흉터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살을 잡아 당겨서 오그라들게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구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 구축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혈이고요. 모든 수술에서 지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만 특히 눈 아래쪽을 수술할 때는 더 꼼꼼하게 지혈을 하는 것이 하안검 수술의 성패에 달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평적 이완, 노화로 인한 눈 아랫꺼풀의 그 지지력 상실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지탱하는 안검판과 외안각 인대가 마치 낡은 고무줄처럼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도 얼굴 살의 중력을 버틸 힘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피부만 잘라서 리프팅을 하면은 하안검 외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하진 않지만 눈 아래 수평적 이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눈 아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피부 절제나 수술적 자극만으로도 눈꺼풀이 즉각적으로 뒤집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지 구조가 무너진 환자에게는 지지력 보강 없이 피부만 절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요. 거의 무조건 외반이 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늘어진 외안각을 고정술을 통해 눈꺼풀의 틀을 먼저 바로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냥 외안각 인대 자체를 당겨서 뼈막에 고정하기도 하고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하안검판을 정리하고 당겨서 외안각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 전에 위험군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저희는 진료실에서 일단 2가지 테스트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냅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랫 눈꺼풀을 이렇게 당겼다 놓았을 때 얼마나 빨리 탁 하고 제자리에 돌아오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느리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눈을 깜빡여야지 돌아온다면은 지지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는 디스트랙션 테스트입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서 앞방향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눈동자의 간격이 6mm 이상 벌어진다면 인대에 힘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 계획을 훨씬 보수적이고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주요 3대 원인 외에도 부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안검 수술하면 알륜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알륜근은 요 하안검 피부 아래쪽에 있는 이 얇은 근육을 알륜근이라고 하고, 알륜근은 2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눈꺼풀 판을 안구에 밀착시키는 기능, 그리고 2번째는 근육의 수축을 통해 눈물이 코로 배출시키는 이런 펌프 역할을 합니다. 알륜근을 우리가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면은 이제 박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알륜근의 절개를 하되 건판에 붙어있는 알륜근은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수술을 하여야 되고요. 특히 알륜근의 신경이 요 안쪽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쪽 1cm 정도는 최대한 절개하지 않고 보존을 해야 합니다. 알륜근이 수술 중에 손상이 되면은, 아니면은 집에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눈꺼풀이 눈동자에 밀착되지 못하고 힘없이 아래로 처지는 원인이 되고요. 알륜근이 수술 중에 손상되어 생긴 외반은 전형적으로 눈의 안쪽 부분이 외반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눈의 바깥쪽은 외안각 인대라는 강한 인대성 조직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데 반해서 안쪽에는 서포트해줄 인대성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알륜근의 톤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쪽 부분에 외반이 생깁니다. 이제 5번째 원인은요,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 안화 지방의 지나친 제거도 외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 아래가 불룩하니까 지방을 무조건 많이 제거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과하게 빼면은 눈 아래가 이렇게 휑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면은 내부의 지지력이 약화시켜서 눈꺼풀이 당겨져 이렇게 뒤집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안화지방은 안구를 받치고 어느 정도 눈의 볼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제거가 되면은 하안검의 어떤 지지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하안검 전층판이 딸려 내려가면서 외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눈 아래 수술의 정석은 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그림처럼 지방을 눈물꼬랑 부위로 고르게 펴주는 지방 재배치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반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 김학영 원장님 설명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원인들은 외안각을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거나
경막의 그 긴장도를 더 높이거나 또 구축이 생겼다면 그 구축을 완화시키고, 되게 이제 구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에는 이제 구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안검 성형하면서 피부 절제가 너무 과잉으로 된 경우에는 사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저절로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눈꺼풀에 전층부하고 후층부가 있는데 전층부가 더 짧아지니까 전층부 쪽으로 기우는 현상, 그게 안검 외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층부라고 그러는 거는 눈꺼풀의 바깥쪽 레이어, 그리고 후층부라는 거는 눈꺼풀의 뒤쪽, 그러니까 결막 레이어거든요. 결막 레이어는 그대로 있는데 바깥쪽이 짧아지니까 그 바깥쪽으로 속눈썹 있는 그 하안검의 경계선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개선하는 방법은 피부 이식을 하는 것이 거의 뭐 유일한 해결 방법인데요. 피부 이식이 흉터가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피부 이식의 실제 흉터를 이런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흉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 수술을 망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여러 번 피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외안각으로 계속 고정하고 여러 번 했다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피부 이식에 대한 흉터가 그렇게 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피부를 요만큼 피부하고 피부 사이,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안검에 절개 흉터가 있던 부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눈 아래쪽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하더라도 흉터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피부를 붙인다는 거는 피부의 이 측면, 경계선만 붙이는 게 아니라 피부의 아래쪽, 피부가 아래쪽에 있는 상처 바닥하고 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피부를. 그래서 피부 위에다 솜을 넣고 이렇게 봉합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 봉합을 딱 풀어서 압박을 풀어주면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약간 핑크빛이 돌게, 이런 아주 성공적으로 된 거죠. 예, 요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요 부분하고 이 아래쪽 그 피부와의 경계하고 위쪽 경계가 흉터가 이제 2개가 생기게 되겠죠. 위에 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되고 요 아래쪽 부분이 두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표시가 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만약에 그 특히 하안검 성형 후에 이렇게 그 안검 외반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망설이지 않아도. 그리고 반대로 이게 아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쪽 피부는 그대로인데 안쪽에 있는 결막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밑트임. 요즘에 뒤트임, 밑트임 많이 하잖아요. 밑트임을 해서 아까 그 하안검의 후층부를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요, 뒤쪽에 있는 후층부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 안검의 경계선, 하안검의 경계선, 속눈썹이 있는 하안검의 경계선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눈도 찔리고 또 삼배간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피부를 이식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냐 하면 결막을 이식하는 거예요. 네, 결막을 이식을 어디서 해오냐 하면 입 안쪽에 있는 점막을 이식해요. 그래서 점막을 여기다가 옮겨서 심으면은 사실 이제 요건 흉터도 바깥에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쉽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밑트임 과다에 의한
삼배간 현상이나 속눈썹 찔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안검 수술에서의 4가지 술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막 강화, 두 번째는 알륜근 고정, 세 번째는 외안각 고정, 네 번째는 중안면 거상,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뭐 가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막 강화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았을 때 이제 안과 지방은 아래서 안구를 받쳐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노화가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이 아래로 내려오고 경막이 약해지고 이것이 밀리면서 눈 아래가 볼록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안검 수술은 이런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안화인대를 끊고 그 부위의 지방을 골고루 재배치해서 펴는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평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를 덮고 있는 이 경막을 역시 골막에 꼬매주어서 팽팽하게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줘야지 나중에 지방이 다시 밀고 나오는 재발을 막을 수 있고요. 안쪽에서 눈꺼풀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막 강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륜근 고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젊은 눈과 나이 든 눈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애교살의 유무입니다. 이 속눈썹 바로 아래 있는 이 부분이 도톰할수록 훨씬 젊고 생기 있는 얼굴이 되는데, 아랫눈매가 되는데, 이분 보시면은 속눈썹 아래 볼륨이 하나도 없고 평평해 보이는데, 이는 애교살이 나이가 들어서 처져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알륜근 말씀드렸는데, 알륜근은 기능적으로는 아랫 눈꺼풀을 안구에 밀착시키는 기능, 그리고 눈물을 배출하는 펌프 기능을 하지만 미용적으로는 애교살을 만드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랫눈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진 애교살, 즉 알륜근 근육을 당겨서 고정하는 수유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알륜근 고정이라고 하고요. 수술 장면이고 늘어진 알륜근을 박리한 사진이고, 알륜근을 위쪽 외안각 뼈막에 고정을 합니다. 처진 하안검 전체를 리프팅해주며 환자들이 원하는 애교살의 탄력을 복원하는 핵심 술기이고, 이는 하안검 외반을 방지하는 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술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안각 고정입니다. 외안각 고정은 아까 또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눈 끝 쪽에 늘어진 인대를 외안각 뼈에 직접적으로 걸어주는 술기입니다. 안검 외반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물리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노화가 되면 눈 아래 피부, 지방, 중안면 판 이런 거 다 처지지만 이 안검판까지 처지게 됩니다. 안검판은 연골 조직으로 비교적 탄력적인 구조로 눈 아래 피부의 여러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안검판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외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꼭 지금은 외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안검 수술을 하면 외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잘 판단해서 눈꼬리 부분, 즉 외안각을 당겨서 고정하는 외안각 고정술을 같이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중안면 거상입니다. 우리 눈 밑의 노화는 사실은 항상 중안면의 노화와 서로 연관이 되는데, 중안면의 앞광대 패드가 처지면서 눈 밑고랑, 그리고 인디언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밑만 본다고 전체가 젊어지지 않습니다. 눈 밑에 지방을 피고 처진 앞광대 부분을 함께 끌어올려 줘야지 눈물고랑, 인디언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안면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눈 밑뿐만 아니라 앞광대 처짐까지 같이 잡아줘야지 결과가 좋고요. 하안검 수술만으로는 앞광대 처짐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안면 거상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안면 거상술은 중안면부 엔도타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마거상에서 사용하는 엔도타인과 같은 건데 중안면 거상용으로 나온 겁니다. 1년 안에 다 가수분해 되어서 이물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엔도타인은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얼굴의 유착으로 효과는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눈 밑에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얼굴 전체가 조화가 살아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하안검 성형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그 부작용인 안검 외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알아봤고요. 근데 실제로 하안검 성형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부작용은 대개 첫 수술에서는 거의 안 생겨요. 대개는 2차 수술에서 2번. 왜냐하면 하안검을 딱 한 번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오래 그 장수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첫 수술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윤근이 손상된 경우에는 첫 수술에서는 잘 몰라. 그게 손상됐는지도 몰라. 그냥 단지 그냥 조금 덜 받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나중에 2차 수술을 할 때 피부를 많이 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당연히 1차 수술에서 한번 피부를 끊었다가 이제 2차 수술에서 피부를 이제 더 끊게 되죠. 예. 그러면은 그냥 1차 수술에 많이 끄는 것 때문에 그냥 휙 2차 수술에서 돌아가서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두 번째 수술한 선생님이 그 수술한 의사가 그 외반의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안검 외반은 하안검 성형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유승용 배우가 여기 보면은 이 영화 그 고지전이란 영화에서 나온 특수 분장을 한 거예요. 이 보면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이 서로 이렇게 쫙 붙은 거죠. 원래 윗눈꺼풀하고 아랫눈꺼풀이 사이에 이 지금 제가 손가락 넣고 있는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여유 피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눈썹을 끌어올리면서 상안검을 쭉 끌어올리고 눈을 더 시원하게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안검은 아래로 내려가고 상안검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요 눈꼬리 바로 옆쪽 부분에 피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화상에 의해서 그 여유 있는 부분에 피부가 없어진 거죠. 화상이라는 건 피부에 손상을 입은 거고 3도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래 위가 서로 맞닿아서 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서로 축소된 거, 이걸 구축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안검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하고 위쪽이 서로 타이트하게 붙어요. 이게 이제 대개는 피부를 많이 끊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하안검 절개선이 이렇게 앞쪽 부분에서는 이 하안검의 마진에 바짝 붙어 있다가 뒤로 가면서 약간씩 넓어져요. 이렇게 조금 넓어져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요 절개선이 상안검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요 너무 바짝 붙어서 상안검을 아까처럼 끌어내리지 않는 그게 원인이거든요. 끌어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절개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상안검의 피부를 끌어내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흉터를 적게 보이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잘못된 절개선이죠. 이게 절개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붙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위쪽에 붙어버리면은요, 위쪽에 있는 상안검의 피부를 하안검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눈을 크게 뜰 때 불편하게 만들고 눈이 작아 보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의 오프닝이라는 게 약간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약간 넓어지고 뭐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숙이는 경우에는 조금 좁아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바깥쪽에 이렇게 단단한 흉터가 바깥쪽을 막게 되면 눈을 크게 떴을 때 이걸 불편하게 만들고 눈이 작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하안검 성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흉터가 부드러워지니까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 흉터를 풀어주는 성형외과의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Z성형술, G성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절개선이 바깥쪽에서는 약간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 윗 눈꺼풀에 닿게 되면 이런 눈의 폭을 줄이는 구축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장 흔한 하안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안검 성형하면은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는 결막 쪽으로 하는 거니까 흉터가 안 보여. 근데 하안검은 흉터가 보여서 어떨까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아까 PV식에서도 그렇듯이 흉터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요 밑에 여기 흉터 이렇게 보이죠.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을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너무 아래쪽까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걸 뭐 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눈 위쪽만 재수술하고 요 아래쪽은 그냥 지켜봤거든요. 1년 후에 오셨어요, 이분이 다시. 1년 후에 오니까 정말로 지금 이 흉터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이렇게 훨씬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눈 주변의 흉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흉터라는 게 피부가 다쳤을 때 피부와 피부를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가 두꺼운 부분, 예를 들어서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야 될 접착제도 많아. 그러니까 흉터도 더 두껍게 생겨요. 근데 눈 주변에는 우리 몸에서 제일 피부가 얇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흉터도 제일 얇고 괜찮게 생겨요. 그래서 눈 주변의 흉터, 특히 하안검에서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경험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원래 하안검 성형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잖아요. 요 앞쪽 부분 보면 재배치가 잘 됐어요. 근데 보면 뒤쪽에 이렇게 혹 같은 게 하나 있죠. 예. 요게 앞쪽 부분에도 원래 이렇게 지방이 불룩했는데 앞쪽에는 재배치가 잘 됐어. 그런데 뒤쪽 섹션, 원래 눈 밑에는 3개의 섹션이 있거든요. 지방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바깥쪽 제일 거를 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이거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덜 된 거죠. 예, 이런 경우가 하안검 성형에서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불만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여서 성형하고 싶어하는 남자분이시고요. 눈과 코를 하고 싶은데 동시에 수술 가능한지 첫 번째. 동시에 하면 몸에 무리가 가는지. 그리고 원장님 코 성형술 하고 싶은데 대부분 코 성형한 티가 나는데 최소한으로 티가 나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형외과에서 수술할 때 수술 후 내 모습이 어떨지는 랜덤인가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정말 솔직한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솔직하고 네. 네. 네, 일단 첫 번째 눈과 코를 같이
하고 싶은데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는 분이 엄청 많고요. 뭐 눈 수술, 코 수술 둘 다 아주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눈성형, 코성형 동시에 하는 거 가능하다.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 성형술 하고 싶은데 티가 난다. 그러니까 안 티나게 할 수 있느냐? 안 티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 성형 수술을 해서 티가 나시는 분들 저도 막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SNS 보면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보통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보통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다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티나고 많이 높고 정말 내가 코 빡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수술하는 거고 만약에 니즈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게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 모습이 어떨지는 랜덤이 아니라 이제 상담하고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그쵸? 뭐 쌍꺼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뭐 코도 자연스럽게 할지, 조금 더 화려하게 할지, 티나게 할지 이런 것을 다 충분하게 상담하고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진행하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형수술하고 티나는 경우는 뭐 코성형만 그런 게 아니라 눈성형도 티날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게 좋은 성형외과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술의 결과를 딱 뭐 사진처럼 보여드리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30대 중반 여성이고 2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두덩이에 살도 좀 많다고 하셔서 같이 했는데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서 메모리랑 절개랑 같이 섞어서 해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면 절개로 해야 하나요? 더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 쌍꺼풀 수술 방법이 이제 우리 병원에선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하이브리드 그래서 쌍꺼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쌍꺼풀 자체는 이제 매몰 하듯이 이렇게 찝어서 쌍꺼풀은 만드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매몰로 수술하면은 피부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쌍꺼풀을 이렇게 찝은 다음에 남는 피부만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없애주는 뭐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술을 조금 하신 것 같고요. 다시 하면은 지금 쌍꺼풀 좀 옅어지셨다 이거죠. 뭐 상태를 보고서 뭐 그냥 다시 찝을 수 있으면 찝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쌍꺼풀 라인을 잡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조금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절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티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쌍꺼풀은 옅어지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닌데 아마 풀어져서 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에가 절개가 굉장히 뚜렷하다 그러면은 다시 할 때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마 절개랑 메모랑 섞었다 그러면은 아마 부분 절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비절개 매몰법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눈 밑에 인디언 보조개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지방 재배치나 수술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인디언 주름이 보통 이제 눈밑고랑 말고 여기 생기는 요 주름을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라 생기는 건 이 중안면 패드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지방 재배치 수술로 완전히 없애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 해가지고 중안면 패드를 조금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인디언 주름이라는 게 광대뼈하고 아래 있는 볼살 사이의 경계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중년 이후에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지방 재배치로는 인디언 주름이나 함모를 개선할 수 없고 거기다가 간혹 가다가 지방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개는 없어지는데 주변이 더 울퉁불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인디안 주름 자체를 너무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 주변에 전체적인 눈 주변 또는 중안면부의 거상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별이님께서 하안검 수술하면 눈밑이 당겨져서 삼배간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하안검 수술의 이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이제 안검 외반이 이렇게 되면은 삼배간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안검 외반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정교하게 수술을 계획해서 수술하면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안검 외반, 본격적인 안검 외반의 전 단계가 삼배간인데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러블리 데이즈 님께서 한 달 전에 울세라 시술을 받았고 처음 받으신 거고 얼굴이 마른 편이라서 600샷을 받았는데 입가에 약간 근육 마비가 오셔서 어색한 느낌이 됐고요. 그래서 잘 웃어지지 않아 웃을 때 억지로 웃는 느낌이 나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지 영구적인 건 아니겠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뭐 이게 제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면 거상 이게 입으로 가는 입의 근육으로 가는 어떤 신경이 울세라로 조금 손상이 됐거나 살짝 마비가 된 건데 이게 저희는 이제 안면 거상 많이 하는 병원이니까 이제 이게 수술하고서 신경이 물리적으로 입으로 가는 신경이 조금 다쳐도 사실 이게 영구적인 경우는 없거든요.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로 미세하게 손상된 입 주위의 신경은 저는 뭐 돌아온다고 봅니다. 시간 지나면 돌아오실 거예요. 네. 원래 그러니까 입술 주변에는 많은 그 작은 신경들이 분지해 있거든요. 가지를 치고 있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마비가 되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겁니다. 대략 길어도 아마 6주 정도면은 돌아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선청성 각막 콘탁은 이식 수술에도 힘든가요? 사실 이건 안과 질문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혹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막 콘탁은 안과에서 하는 건데 네. 각막 이식하면은 개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완전 비전문가 얘기입니다. 네. 네. 웅쿠 7977님께서 눈밑 처짐 때문에 수술하고 싶은데 하안검 말고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가능한가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흉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형외과에서 눈 아래 수술하는 게 크게 눈밑 지방 재배치 아니면 하안검 이렇게 딱 두 개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요 눈 아래에 이제 볼록한 것만 있으실 때 그러면 이제 밖에 절개 없이 이제 눈 안쪽 결막으로 절개해가지고 지방을 피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눈밑 처지면 이게 피부가 처지셨다. 그리고 근육이 처지셨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재배치만으로는 조금 효과가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절개를 하셔서 하안검 수술 하시면 되고요. 하안검 수술도 뭐 흉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흉터는 좋은 편이니까 그거는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977이시면은 79년생. 그러시면은 하안검까지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아니 그냥 상상으로. 네. 네. 그다음에 깁슨님께서 하안검이나 지방 재배치를 하고 지방 주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밑 수술할 때 지방 이식을 하는 부분이 딱 요 부분이거든요. 앞광대 요 부분, 눈끝이랑 코볼의 약간 중간 부분. 눈 아래를 수술을 해서 눈 아래를 수술하는데 눈 아래는 항상 요 앞광대 요 처짐 해서 여기가 꺼진 것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지방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꺼집니다. 네. 처지면서. 그러니까 하안검이나 특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볼록해서 그 볼록한 구조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눈 밑에 볼록하고 먼 눈밑, 그러니까 먼 눈밑이라는 거는 여기 앞광대 중안면부죠. 중안면부는 꺼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꺼진 부분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볼록한 눈밑이 그림자를 더 강화해 주기 때문에 재배치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근데 재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정작 이 원래 지방이 있던 그 볼록한 부분이 이제는 반대로 너무 움푹 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지방 제거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눈 밑에 볼륨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볼륨이 가까운 눈 밑에 볼륨이 줄어들면 거기다 지방 주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 재배치의 취지는 가까운 눈 밑에 있는 지방을 펴서 주변으로 옮겨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가까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너무 쑥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앞광대에는 상대적으로 이 볼록한 지방과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지방을 넣어주는 앞광대에 지방을 넣어주는 거. 앞광대 중안면부 먼 눈밑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 부분에다가 지방을 넣어주는 거죠. 이때 어디 넣지 않냐면은 요 바깥쪽 광대 쪽에 넣지 않아요. 안쪽 광대에만 넣어요. 그리고 팔자주름 위쪽 부분에 넣지 않아요. 팔자주름보다 훨씬 위쪽에 꺼진 부분에만 넣어요. 예. 그리고 눈 밑에서 가까운 눈 밑에 뼈가 없는 부분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에 넣지 않아요. 바로 요 부분, 딱 요 부분에 대략 한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범위에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처럼 또 뭐 여기 인디안 주름을 개선하겠다고 바깥쪽까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또 어색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안검이나 재배치를 할 때 뭐 그런 걸 안 할 때도 이 앞광대, 그러니까 중안면부에 지방 주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중안면부의 그림자를 없애고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원장님, 미간이 넓은 게 고민이면 코 수술을 해야 되나요? 눈 수술을 해야 되나요? 또 라식 수술과 성형 수술은 기간차를 두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얼마나 넓은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미간이 넓으면은 앞트임하는 거 좀 도움 되고요. 그리고 코에 콧대가 조금 스면은 조금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눈코 수술, 뭐 얼굴 비율에 따라서 둘 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식 수술이랑 성형 수술은 보통 예전에는 라식 수술하고 우리가 한 2주 있다가 쌍꺼풀 수술 뭐 해도 된다고 했는데 뭐 요즘 뭐 스마일 라식 뭐 요런 거는 안과 선생님 말로는 뭐 거의 일주일 뒤에도 성형 수술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평소처럼 그대로 지방 재배치는 빨리 하는 게 좋은가요? 본인은 신경 쓰이는데 아주 심하지 않은, 아니면 할 때 돼서 하는 게 좋은지요?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쓰일 때 해야죠.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서 좋은 예쁜 얼굴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 재배치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재배치된 지방은 그 위쪽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일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단 재배치된 지방은 재발하는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재배치는 되게 특히
젊었을 때의 재배치는 그 골격과 지방의 구조 때문에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 신경 쓰이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으로 거기까지만 하죠. 오너 7278님께서 거울로 보면 얼굴이 괜찮은데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데요. 거울이 정확한가요? 사진이 정확한가요? 이거는 저도 옛날에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거 거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마 셀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제 친구 얼굴을 보는 거랑 제 친구의 사진을 보는 거랑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직접 보는 게 더 훨씬 다 잘생겼더라고요. 이뻐 친구들이. 보여요? 예, 그럼 사진에 그게 나온 맞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온 거보다. 그래서 네. 아마 거울로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